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분석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두 가지를 했었어요. 한 개는 사전 투표,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를 가지고 분석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전 투표율 차이를 가지고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시죠? 예. 처음 들으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 부정선거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쉬바 박사팀이 했던 거하고 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가정을 놓을 때 이런 식으로 수평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놨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우리나라에서 사전 투표 득표율과의 차이와 관련돼서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볼까요? 21대 총선 데이터 분석에서 득표율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득표율을 사전 당일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터로 돌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정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민주당 100%, 95%, 90%, 85%, 80%일 때 미통당은 득표율이 지지율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1000명에 대한 지지자 수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럼 사전투표 참가자는 이 1000명에 대해서 사전투표 참여율이 60%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앞에 두세 개만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가 없다고 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어그러지겠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더블 클릭하면 정의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여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참여율이 60대 40이 아니고 50대 30이다? 그러면 어떤 모양일까? 정상선거일 때, 지금 60대 40일 경우는 정상선거, 부정선거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맞춰 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70대 50이다라고 해보시자고요. 민주당은 70, 그리고 민통당은 50. 이렇게 됐을 때는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표갈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40%가 아니고 30%를 했다. 그러면 표갈이한 그 추세선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엑셀 계산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득표율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에서 의미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율이 지금 여기가 20% 차이 나잖아요. 좀 정치하게 하기 위해서 60과 40을 놓을게요. 그러면은 20% 차이 나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일 투표보다 20% 득표가 많고, 그 반대로 미통당은 50%인 지역에서 20%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끝쪽으로 가잖아요. 끝쪽으로 가면 이게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왜냐? 미통당이면 미통당 100%면 여기 민주당이 없거든요. 100% 지역인 곳은 미통당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당일이나 사전이나 100% 자기네들이 다 먹기 때문에 당일도 100%, 사전도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에 수렴하는 거죠. 반대로 이쪽으로 가도 민주당이 자기네들이 100% 다 먹기 때문에 당일도 100%, 사전도 100%. 그래서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는 점점점 벌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전 투표율 차이만큼 50% 지역에서는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득표율이 민주당은 20% 많아지고 미통당은 20% 적으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40%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주로 이제 35%, 70%요 사이에 주로 이제 많이 이 데이터들이 모여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경합이 되는 지역이라 이 양쪽 끝에는 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정선거가 났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부정선거가 나면은 논리적으로 미통당의 것을 훔쳐가는 특정 비율로 훔쳐가는 그런 패턴이 된다는 거고요. 그 실제 데이터하고 잘 맞기 위해서는 이 50% 부분에 이 그 훔쳐가는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게 부정선거 패턴하고 맞는지 아니면 정상선거 패턴하고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50% 지역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득표율 표갈기를 한번 해볼게요. 10% 표갈기를 했다. 그러면 안 맞죠. 정상 패턴하고 부정선거 패턴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20%로 가지고 가볼게요. 네, 그래도 안 맞죠. 그러면 30% 표갈기. 그래도 50%에는 부족합니다. 40% 표갈기 해볼게요. 40% 표갈기를 하면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50% 지점에서 정확하게 중간에 맞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60%, 40%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50%, 30%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20%가 되는 거 납니다. 그거는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결과적으로 추세는 직선을 가지면서 이 끝에 값이요. 끝에 가면 결과적으로 100%인 지역에서는 100% 다 훔쳐오기 때문에 40%가 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수도권은 이 30에서 70% 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추세를 분석할 때 50%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선거인 경우에는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갔을 때는 정상적인 선거인 경우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이게 부정선거다.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왼쪽 부분 민주당이 득세인 곳은 사전투표율이 낮게 나오고 또 50% 이상인 곳은 미통당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부정선거다라는 패턴으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걸로 부정선거인 걸 어떻게 아느냐? 이 점 하나가 10만 표 내지 20만 표예요.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게 이게 뭐가 차이 나느냐가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사전투표율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 30%, 지금 여기는 지금 그 수도권 그 사전투표 평균하고 관련돼서 맞춰놨는데 이것도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양당이 똑같이 50% 사전투표를 했다라면 여기 50% 라인에 이렇게 수평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0% 양당 간의 차이는 없으니까 0%로 갈 겁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선거에서 민주당이 60% 사전투표 참가하고 미통당이 40% 참가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사전투표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에서는 60% 그리고 여기 40%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정상선거의 경우에 미통당의 당일 득표율이 올라가면 갈수록 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60%였으니까 사전투표율은 60%로 평행하게 옆으로 가게 되고 미통당은 40%로 평행하게 옆으로 가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넘게 고민했다니까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수도권에서 평균적으로 사전투표율이 60% 나왔어. 민주당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30%인 지역에서 투표하는 것과 70%인 지역에서 투표했을 때 이
이 사람들의 사전투표 성향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들이 다 엇갈려요. 민주당 쪽에 사전투표율이 그래도 더 높은 거 아니야? 민주당이 좀 득세인 지역이 사전투표율이 좀 더 높은 게 아니야? 아닌데 미통당 쪽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의견들이 헷갈립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무차별하다는 겁니다. 인디퍼런트하다 그러거든요. 모든 사전투표를 참가하는 사람들은 수평의 어떤 추세선을 가진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강남에 있는 미통당이 많은 지역은 사전투표율이 민주당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투표율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게 뭐 10명, 20명이면 모르겠지만은 수도권에 인구가 2,000명이고 투표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수평 추세선을 띄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평균은 우하향하는 그런 추세선을 가지게 된다. 왜? 이 오른쪽 끝은 미통당 자신이에요. 100%라고요. 때문에 40%에 수렴할 수밖에 없죠. 왼쪽 끝은 민주당 자신이에요. 60%라고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추세선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다. 평균과의 관계 차이죠. 민주당 빼기 평균, 또 미통당 빼기 평균.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을 0으로 놓고 분석을 하면 이 두 개의 거리는 일정한 가운데에서 오른쪽은 미통당이 0에 수렴하고, 왜? 여기는 미통당 자신이라니까 100%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민주당 자신에 수렴하고, 이런 수평의 추세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부정선거에 그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고 단일 모집단인데 훔쳐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분석을 달리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은 50% 민주당도 미통당도 50%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를 훔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 훔쳤다. 그러면 이제 평균으로부터 일정하게 미통당은 내려오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쪽은 민주당 그 자체예요. 일정 부분 훔쳐도 이쪽은 미통당이 투표를 별로 안 한다기 때문에 훔칠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미통당의 득표율이 높아지는데, 또 민주당은 이쪽에 가면 자기네들 당일 투표한 게 몇 개 안 돼요. 거기에다가 미통당 많은 걸 훔치니까 이게 끝에 가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미통당 100%인 지역에 가면 이거는 무한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갈기의 퍼센티지, 예를 들면 뭐 40% 표갈기를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미통당은 더 내려가고 민주당은 더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나오고, 이 기울기도 더 가팔라지는 그런 식으로 이 시뮬레이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여기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지고 미국 대선에 분석을 적용을 해보자. 왜냐하면은 득표율과 관련돼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알아보자. 뭐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분석한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방법, 특정 후보의 개별 투표율하고 그 프리싱트의 선거구의 평균 개별 투표율하고 차이를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공화당 득표율이 높은, 그러니까 공화당 일괄 득표율이 높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트럼프는 일정 비율로 일정 추세로 표를 뺏기는 데 반해서 공화당 득표율이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바이든 개별 후보 투표표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더라. 근데 여기는 보시면 프리싱트가 거의 90% 육박하는 프리싱트도 있잖아, 선거구가. 그러면 끝에 가면요 점점 더 가팔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95%대가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미국은 이 투표소마다 정치 성향들이 전부 다 너무 다르네요. 우리나라 수도권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드렸으니까 대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의에 맞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정상선거하고 패턴이 맞는지 봅니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절해 가지고 조절을 하다 보면 대강 이 추세선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표가리가 몇 퍼센트 됐고 30% 됐고 실제로는 바이든이 38% 트럼프가 44% 득표했구나라는 거를 대강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분석한 파일 중에는 이 파일입니다. Vote Simulation and Verify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까 보셨던 움짤이고 전체적으로 이게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계산기고요. 전체 데이터는 이쪽은 정당 일괄 투표, 이쪽은 후보 개별 투표가 되고 정의에 따라 가지고 이것들을 다 계산해 냅니다. 계산을 해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 그래프에 같이 붙였어요. 이 데이터를 여기다 붙였다는 겁니다. 붙여서 차트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작은 점들은 이거는 실제 선거 데이터예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불변이고 이제 실제로 이게 정상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이든, 트럼프 인디비주얼 보트 개별 투표가 이쪽에는 그 투표 결과는 45.1과 35.7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45.1 그리고 여기다가는 35.7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면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에는 바이든이 수평, 트럼프도 밑에서 수평, 그 다음에 평균은요 우하향하는 평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검은 점으로 된 추세선은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하향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트럼프 공화당 득표율이 높은 데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는 이게 트럼프 그 전체적인 그 개별 득표율은 올라가더라. 이거는 좀 이상하다.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 그 사전투표 패러독스하고 비슷한 현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도 보시면은 트럼프 추세선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100% 선에 0에 수렴하는 이런 형식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50%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오히려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형성이 돼서 이 정상 추세선하고 벗어나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50%를 기준으로 이쪽은 이 모여 있고 바이든 개별 투표하고 트럼프 개별 투표가 그다음에 50%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것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정상 추세선 대비해서 아주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거는 정상선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거 단일 모집단인데 표가리가 이루어졌어 라고 생각한다면 프리싱트 평균인 41.2%를 단일 모집단이라고 보고 바이든하고 트럼프에게 각각 41.2%를 주는 겁니다. 평균값을 주는 거죠. 주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스위칭 레이트를 따져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컴퓨터가 지금 집어넣는 것보다 늦어요. 그래서 스위칭 레이트를 지금 0%로 준 거를 지금 계산해 가지고 지금 이런 수평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스위칭 레이트를 20% 줬잖아요. 그러면 20%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에 나타낼 겁니다. 근데 지금 계산이 늦네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산했던 대로 하면은 이게
훔쳐간 비율은 30%였다. 30%로 나왔네요, 이제. 30%였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38%, 트럼프가 44%.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약간 추세가 좀 안 맞거든요. 뭔가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미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만 바이든은 38%, 그리고 트럼프는 44%.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맞아 떨어지더라. 결과적으로 30% 훔쳐갔고, 바이든은 38% 개별 득표를 했고, 트럼프는 44% 득표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더 많은 표를 얻었더라라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했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대강 5만 표 정도 표가리가 된 걸로, 그러니까 한 2만 5천 표, 2만 5천 표 이렇게 해서 2만 5천 표 뺏기고 2만 5천 표 불리고 했으니까 5만 표가 조작됐다. 30%로 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미국의 시바 박사팀도 한 4만 5천 표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분석이 된다. 부정선거 패턴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평균에서 일정하게 약하게 그 일정 비율로 도둑을 맞았고, 바이든은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표를 훔치게 되기 때문에 득표율이 높은 지역이라서 더 급하게 이 가파른 그런 개별 득표가 나오더라라는 거를 분석해낸 겁니다. 이건 미국도 켄트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헤쳐먹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를 음모론자의 수괴로 몰고 있죠. 부정선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